2026 피파 월드컵 개막이 약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주와 시정부는 월드컵 기간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규모 교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신청할 때 내는 추방 유예 수수료를 5배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메인주 포틀랜드의 한 해변에서 10여 년 전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신원이 뉴욕에 거주하던 한국 국적의 60대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고위 공무원 약 8,000명의 해고 절차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60년 전 미국에서 박멸된 살을 파먹는 기생파리 유충이 텍사스의 한 송아지에게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페어필드에서 고교 졸업식이 끝난 직후 주차장 인근 총격이 발생해 18세 청소년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일 치러진 뉴저지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팰리세이즈 파크 현직 폴 김 시장이 본사를 찾아 유권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2026 피파 월드컵 개막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시와 뉴욕주는 오늘 월드컵 기간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규모 교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 피파 월드컵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조람 함다니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MTA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당일 교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월드컵 경기일에 집중 적용됩니다. 핵심은 버스 전용 구역 운영, 펜스테이션 주변 통제, 미드타운 대형 화물트럭 배송 제한 등 3가지입니다. 경기 시작 6시간 전부터 종료 후 3시간까지 링컨 터널로 향하는 맨해튼 42번가 일부 구간은 월드컵 셔틀버스와 MTA 버스, 긴급 차량만 통행이 허용됩니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경기장 이동 차량을 특정 구간으로 집중시키고 일반 교통 혼잡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펜스테이션 주변도 대규모 통제가 시행됩니다. NJ 트랜짓은 경기 시작 약 4시간 전부터 티켓 소지자를 중심으로 탑승을 관리하고 입장 시 경기 티켓 확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맨해튼 32번가와 33번가 일부 구간은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MTA는 월드컵 기간 지하철 1번, 7번, C, F 노선 운행을 늘려 수송 능력을 확대합니다. 또 펜스테이션 이용 승객은 추가 요금 없이 33번가에서 출발하는 패스 열차나 포트 어소리티 터미널에서 운행하는 NJ 트랜짓 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됩니다. 미드타운 지역에서는 경기 시작 6시간 전부터 종료 후 3시간까지 30번가에서 60번가 구간 대형 화물트럭 배송이 금지됩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뉴욕은 대형 이벤트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페리 운항을 확대하고 시티바이크 서비스도 정상 운영하는 한편 혼잡 통행료 제도 역시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 속에 이민 절차를 받는 데 드는 비용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를 기존 $155에서 $755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비용을 반영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민단체와 변호사들은 사실상 법적 대응의 문턱을 높이는 조치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이 집행을 잠시 미뤄달라고 요청할 때 내는 추방유예 신청 수수료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아이스의 I-246 신청 수수료를 현행 $155에서 $755로 올리는 방안을 연방관보에 게시했습니다. 이는 $600가 오르는 것으로 인상률은 387%에 달합니다. I-246은 이미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이 건강 문제나 가족 돌봄, 진행 중인 법적 절차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아이스의 추방 집행을 잠시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체류 신분을 새로 주거나 추방명령 자체를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가족 해체나 치료 중단, 재판 대응 불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이민자들이 의지해온 제한적 구제 수단입니다.
정부는 해당 수수료가 1989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고 심사에 필요한 인건비와 행정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민 변호사들과 권익단체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민자들에게 $700가 넘는 수수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추방유예 신청자는 이미 구금 중이거나 생계가 불안정하거나 가족과 떨어질 위기에 놓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되면 법적 절차를 이용할 기회가 사실상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민 관련 비용 부담은 다른 절차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 판사 결정에 불복하는 항소 비용도 $1,000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망명 신청과 노동 허가 등 일부 이민 절차 관련 비용 부담도 커지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는 이민자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I-246 수수료 인상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연방정부는 오는 7월 6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수수료 조정이 아니라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의 법적 대응 기회를 좁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인주의 한 해변에서 10여 년 전에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신원이 첨단 DNA 분석 기술을 통해 마침내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오랫동안 해당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 포틀랜드의 제인도, 즉 포틀랜드의 신원미상 여성으로 불러왔는데요. 포틀랜드 검시국은 변사체가 한국 국적의 60대 여성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메인주 포틀랜드의 이스트엔드 비치에서 발견된 여성 변사체의 신원이 11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메인주 검시국은 최근 해당 여성이 뉴욕에 거주했던 한국 국적의 김병란 씨로 당시 66세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인은 바다에서 익사한 자살로 추정됐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김 씨는 키 약 5피트 1인치, 몸무게 약 100파운드의 아시아계 여성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 뒤 여성의 몽타주와 함께 착용하고 있던 의류와 장신구 사진을 공개했지만 정확한 신원 확인에는 실패했고 이후 오랜 기간 포틀랜드 제인도라고 불리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당국은 지난 10년 동안 수차례 몽타주를 새로 복원해 제작 배포하고 지문과 DNA 정보를 FBI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지만 일치하는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은 미확인 변사체 신원 확인을 전문으로 분석하는 비영리 기관 DNA 도 프로젝트가 수사에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연구진은 유전자 계보 분석 기법을 활용해 해당 여성이 한국계 혈통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수사 범위를 좁혀 나갔습니다. 이후 포틀랜드 경찰은 한국 수사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며 지문 자료를 전달했고 한국 경찰은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통해 해당 지문이 김병란 씨의 기록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김 씨의 마지막 거주지는 뉴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수사기관은 한국에 거주 중인 유족들에게 신원 확인 사실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경찰은 김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죄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유전자 계보 분석 기술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신원 미상 사건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고위 공무원 약 8,000명의 해고 절차를 쉽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대상은 정책 결정과 집행에 관여하는 경력직 공무원들입니다. 백악관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공무원 노조는 140년 넘게 이어온 비정치적 공무원 제도를 흔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 고위 연방 공무원 일부에 고용 보호를 줄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대상은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영향력을 가진 경력직 공무원 약 8,000명입니다. 국장급 간부와 수석 자문관, 정책 분석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연방 공무원 가운데 최고위급에 해당하는 직위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스케줄 폴리시, 커리어라는 새로운 분류로 옮겨집니다. 이 분류에 포함되면 기존 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던 해고 절차와 항소 보호가 줄어듭니다. 정부가 성과 부족이나 비위 또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정책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보다 빠르게 인사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정치적 충성심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직위는 여전히 경력직이며 채용도 정치 성향이 아니라 능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미 인사관리국 스콧 쿠퍼 국장은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그 견해가 합법적인 지시 이행을 방해한다면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 최대 공무원 노조인 미국 공무원 연맹은 이번 조치가 정치적 이유로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부 고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 안에서 비리나 예산 낭비, 관리 부실을 발견해도 해고를 걱정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일기 당시 스케줄 F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던 정책과 비슷합니다. 당시 이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폐기됐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다시 추진되는 겁니다. 행정부는 현재 약 8,000명을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더 많은 공무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노조들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텍사스에서 가축의 살을 파먹는 기생파리 유충이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뉴월드 스크루웜으로 불리는 이 해충이 텍사스에서 확인된 것은 1966년 이후 처음입니다. 당국은 축산업 피해를 우려해 해당 지역에 검역 구역을 설정하고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미 농무부가 텍사스 남부에서 뉴월드 스크루웜 감염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감염이 확인된 것은 멕시코 국경 인근 텍사스 라프리오르 지역의 생후 3주 된 송아지입니다. 뉴월드 스크루웜은 파리가 동물의 상처나 점막에 알을 낳고 부화한 유충이 살아있는 조직을 파먹는 기생충입니다. 주로 소와 같은 가축에 큰 피해를 주지만 야생동물과 반려동물, 드물게는 사람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감염된 동물이 폐사할 수 있어 축산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국은 이 유충이 고기나 식품을 감염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식품 안전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텍사스주 당국은 감염이 확인된 지역 주변 약 12마일 구역을 검역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검사 없이 소를 포함한 온혈동물과 반려동물을 밖으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미 농무부는 현재 미국 내 추가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산을 막기 위해 불임 처리된 파리를 방사하고 국경지역 감시와 포획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크루웜은 과거 미 남부 축산업에 큰 피해를 준 뒤 1970년대 미국에서 사실상 박멸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멕시코와 중미 지역에서 다시 확산하면서 미 축산업계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미국은 이미 멕시코산 가축 수입을 제한해왔고 이번 텍사스 사례로 방역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확산될 경우 가축 폐사와 치료 비용, 이동 제한 등으로 축산업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목장주와 반려동물 주인들에게 동물의 상처를 주의 깊게 살피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졸업식의 기쁨이 총격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페어필드에서 고교 졸업식이 끝난 직후 주차장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18살 청소년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고 졸업식 시즌 학교 행사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페어필드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 직후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은 지난 3일 저녁 7시 15분쯤 페어필드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세미에토 고등학교 졸업식이 끝난 뒤 주차장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는 18세로 현장에서 숨졌고 부상자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11살 어린이와 20살, 25살 성인 2명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에 퍼진 11살 어린이 사망설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졸업식에는 약 1,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으며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페어필드 고교는 당초 오늘 예정됐던 자체 졸업식 장소를 인근 아미호 고교로 변경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6월 2일 치러진 뉴저지 예비선거에서 팰리세이스 파크 현직 시장인 폴 김 후보가 민주당 시장 후보로 승리했습니다. 폴 김 팰리세이스 파크 시장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유권자들에게 전하는 감사 인사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먼저 예비선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팰리세이스 파크 유권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좀 전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말씀 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펠팍 주민들 소포트랑 그리고 저를 믿고 나쁜 정보들이 나오는데
저의 경력을 믿고 인정해 주셔서 이 투표가 온 것 같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시장님. 이번 선거가 시장님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또 팰리세이드 파크 전체적인 시정 방향이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의미를 보시는지요? 선거를 이기면요, 그 숫자 셀 때, 투표 숫자 할 때 진짜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딱 하루만, 그러니까 진짜 평안스럽고, 조용하고 좀 이렇게 좀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 전에 이긴 기분이랑 직분이랑 좀 틀려요. 좀 되게 마음도 아프고, 이 선거 통하여 우리 주민들이 분열이 많이 됐고, 그리고 또 그 경제자는 그 다름이 아니라 내 옛날에는 아주 친했던 동생이었는데, 거짓 정보가 많이 나와서 좀 홍동이 많았었고, 그리고 참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은 좋지만 그래도 되게 저도 좀 어떻게 말할까, 스위트 앤 사워, 달기도 하고 되게 좀 쓰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선거가 이제 과열 양상도 보이고 지금 또 이제 그렇게 안타까운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 시장님께서 통합이라고 할까요? 좀 뭔가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미국 사람, 타민족, 한국 사람, 민주당들 다 이 선거 때문에 분열된 분들을 다 단합을 시켜야 되는 거고, 똑같은 목표, 똑같은 승리를 위해서 자랑스러운 타운이다. 내가 진짜 떠나기 싫고 여기서는 진짜 살고 죽고 싶은 데다 하는 거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려면 단합이 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한 2달 동안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같이 가자고 요청하고 주민들한테 또 만나면서 또 미팅도 하고 주민들한테 또 물어보고 있으면 또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강아지 파크도 지금 완성 다 돼 있고 토벨뷰에 파킹랏도 돼 있고 완성 다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좋은 방향을 보여주면서 진행하면 성사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네. 시장님 11월 지금 본선을 이제 앞두고 계십니다. 본선을 앞두고 우리 시장님의 어떤 각오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가짐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요. 선거는 선거지이지만 정치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 주기 싶고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니까 공화당이랑 또 붙으려면 또 치열한 또 선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깨끗하고 올바른 정보를 주면서 진짜 주민들이 안 헷갈리고 분열이 안 되고 참 올바른 정보를 통해서 누가 진짜 더 좋은 후보인지 선택권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기든가 예비선거처럼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정부, 우리 주민들이 분열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네. 오늘 시간의 끝으로 우리 유권자하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게 한 말씀 좀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 선거에서 이기면요 시장으로서 그 4년 안에 꼭 달성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주민들 앞에서 약속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커뮤니티 센터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서 갈 데도 없고 그리고 학원 같은 데는 너무 비싸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또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안전한 곳에서 또 우리 시니어 센터가 필요해요. 버긴 카운티에서 시니어 센터 300할랜드 사고 있는데 좀 부족하고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진짜 타운이 좋은 타운이다.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좋은 타운이다 하면 시니어 센터 슬래시 커뮤니티 센터 학생들을 위해서 꼭 만들 겁니다. 다른 시의원들, 다드수 시의원님들한테도 내가 벌써 얘기를 했고 다 오케이 했었고 새로운 저랑 뛰는 후보님들도 2명 다 공약을 그거 했으니까 저는 약속 지키려고 노력을 꼭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믿어주세요. 네네. 4년 안에 커뮤니티 센터 네네네.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나 방법이 있으실까요? 예, 우리가 본두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빌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전 행정관이 또 다른 그 정치인들이랑 시청을 옮기려고 그랬었어요. 딴데 조금 트렌드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걸 또 생각을 해봤는데 까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어마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한테 경제도 안 좋은데 되게 타격이 많을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다시 미래 생각해보고 지금은 본도 많이 빌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돈을 빌려서 10년에 갚는 거를 하면 세금도 부담이 없고
장소를 찾아서 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은 얘기를 못했지만요. 많이 성사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게 세계를 다니면서 진짜 어락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750만 불 돈을 기부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가 지금 사인을 하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든가 우리가 본드를 해서 빌리든가 꼭 필요한 프로젝트니까 꼭 약속하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 네, 아주 좋은 결과 있으셔서 꼭 커뮤니티 센터가 펄프하게 생기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이른바 로드레이지, 보복 운전 끝에 총기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40대 한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바인 경찰에 따르면 44살 브라이언 성기호 씨는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급정거하고 이후 피해 차량을 뒤쫓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이 신호대기 중 멈춰섰을 때 오 씨가 권총을 꺼내 상대 운전자를 향해 겨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 씨 차량을 추적했고 드론까지 투입해 위치를 확인한 뒤 체포했습니다. 수색 결과 차량 안에서는 권총 한 정이 발견됐습니다. 오 씨는 치명적 무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9.11 메모리얼 앤 뮤지엄이 9.11 테러 25주년을 앞두고 7,500만 달러 규모의 모금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9.11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 당시의 역사와 교훈을 알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이사회 의장인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자신의 재단을 통해 향후 모금되는 2,500만 달러를 같은 금액으로 매칭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 측은 현재 미국 내 약 1억 명이 9.11 이후에 태어난 세대라며 정확한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금된 기금은 학생과 재향군인, 응급구조대원들의 무료 입장 프로그램과 교사 교육 자료 개발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박물관은 또 희생자 가족과 구조대원,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전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전 개인 변호사인 토트 블렌치 법무장관 대행을 신임 법무장관으로 지명할 예정입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 행사에서 블렌치를 정식 법무장관으로 지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블렌치는 연방검사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뒤 행정부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법무장관 대행을 맡아 법무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블렌치가 공식 지명되면 상원 인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비트코인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기 보유자들까지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BC에 따르면 캠퍼스 포인트의 에디 앵겔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을 5개월 이상 보유한 장기 투자자들이 최근 매도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앵겔은 최근 이틀 동안 약 24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매도됐다며 시장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 같은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는 약세장 후반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며 비트코인 약세장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